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국민의당 내 자유 경쟁을 위한 담대한 자세와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당도 역시 그 내부적으로 역동적인 이 경쟁의 장이 앞으로 마련이 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당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특정인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당, 또 특정인의 어떤 대권 도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당, 이렇게만 인식이 돼가지고는 공당으로서 신뢰가 지속되긴 어려울 겁니다. 공당은 누가 있건 없건 누구의 정치적인 부침이 어떻게 되건 지속 가능한 정당이라는 신뢰를 국민들이 가질 때 그 당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지지가 이제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전당대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이 국민의당이 이 내부적으로 이 리더십을 둘러싼 보다 담대하고 역동적인 자유 경쟁, 이것이 공인이 되고 서로가 이거를 받아들이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그런 이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현재 추락된 위기, 이 상황에서는 정말 국민의당이 어떻게 해야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지금까지 왜 낡은 중도로 인식이 되어 왔었는지, 어떻게 해야 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국민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인지, 아마 이거는 정치공학을 넘어선 그런 더 담대한 이제 발상들이 요구된 거 아닌가 하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우리 이제 성한용 우리 대기자께서는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이 토론문에 밝혀 놓으셨어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셨는데, 그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 민주당과의 관계, 제도 개편, 이런 구체적 과제와 관련해서 토론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급적 압축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의당 필요한 정당인가? 라는 매우 도발적인 제목의 토론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다당제하고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당 이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어떤 그 국가 규모나 이 복잡다단한 그 사회 발전 때문에 더 이상 양당제로 가서는 곤란하다, 다당제가 필요하다라는 여러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또 합의제 민주주의 필요하다 해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과연 국민의당이 지금 필요한 정당이냐, 여기에 대한 그 답변을 제가 드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당이 과연 필요한 정당이냐 아니냐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유권자들입니다. 이건 과거의 전례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사람들이 여당, 야당이라고만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이승만 때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니까 갈아봤자 소용없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 여당, 야당만 있었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의미 있는 제3정당이 출현했던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1992년 정주영 현대 회장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만들었던 통일국민당이 그해 총선에서 31석을 차지했었고요. 12월 대선에서 실패했습니다. 득표율이 16.3%에 그쳤고요. 정주영 씨가 스스로 통일국민당을 이렇게 막 당사를 막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산시켰던 것 기억이 나실 겁니다. 물론 통일국민당이라는 당의 법통 자체는 몇 년이 조금 더 갔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사실상 소멸해가는 그런 운명을 맞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3정당으로 의미 있는 어떤 존재감을 과시했던 정당은 김종필 총재의 자민련입니다. 1995년 YS하고 정치적 갈등 끝에 탈당을 해서 자민련을 창당을 했고요. 충청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95년에 강원도까지 광역단체장을 당선시켰고, 기초단체장을 무려 23명이나 당선을 시켰습니다. 또 1996년 총선에는 더 당세를 키워서
대구 경북까지 지역구 진출을 해서 무려 50석을 차지했습니다. 또 1997년 김대중 총재의 국민회의와 함께 DJP 연합으로 해서 정권까지 잡았죠. 그 장관의 절반 정도를 자민련 출신 정치인들이나 자민련 추천 관료들이 차지했던 것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총선에서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했고요. 국민회의에서 의원 구워주기라는 전무후무한 그런 정치공학적 처방으로 연정을 이어가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연정은 깨졌고 2004년 총선에서 참패했고 그 이후에 서서히 이제 소멸을 해갔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민련의 제3정당으로서의 성공은 충청 지역주의 또 대구 경북에서 일어났던 반김영삼, 반YS 정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김종필이라는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3정당으로서의 존재가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치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옳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조금 냉정하고 차가울진 모르겠습니다만 이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는 굉장히 일천하고요. 유럽이나 미국처럼 아주 오래된 정당 정치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 다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의 창당과 지금 대선 이후의 과정도 그런 우리나라의 좀 저열한 아직은 좀 수준이 높지 않은 정당 정치 현실에서 파악하는 것이 정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표하고 갈등 끝에 탈당을 해서 만드는 것이 국민의당이었고요. 총선에서 호남 지역구를 거의 휩쓸면서 38석을 차지했고 또 어떤 새로운 합리적인 유권자층 또 새누리당의 공천에 환멸감을 느낀 합리적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대거 흡수해서 제3정당으로서 아주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에서 실패를 했고요. 또 그 이후에 최근에 그 제보 조작 사건을 통해서 또 뭐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현주 의원의 여러 가지 설화 등등을 보고 그 사건 자체는 뭐 작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걸 관리해내는 국민의당 내부에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최근에 보고 많이 실망을 해서 아마 정당 지지도가 많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40석 의석을 가진 굉장히 중요한 제3정당입니다. 그래서 이 정당이 지금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맞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주성영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하시던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소멸해 가는 과정 그런 길을 걸을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하신 것이 저는 좀 냉정하고 현실적인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방과 관련해서 그냥 간단히 제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해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햇볕 정책은 김대중 이렇게 떠올리고요. 그 당시에 뭐 기초생활보장 이것도 그건 김대중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군 출신들의 어떤 독재 체제 이것은 김영삼 YS가 끝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통해서 권력과 정치 권력과 돈을 둘 다 가질 수 없게 한 사람은 김영삼이다. 이제 이렇게 기억들을 하죠. 또 마찬가지로 북방 외교는 노태우가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또 한미 FTA 체결을 노무현이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죠. 이게 이제 어느 정당이 했다라고는 사실은 잘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무슨 정치 의식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이제 발제하신 분들께서 깃발 얘기를 하셨는데 중요합니다. 정당은 깃발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그 깃발을 대통령감, 대선 후보가 누구냐로
그 깃발을 좀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맡고 있는 위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깃발이 없다. 즉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내리막길을 아주 심하게 걷기 시작하면서 국민의당의 깃발, 즉 지도자, 차기 대통령감이 과연 누구냐, 지금 없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그 실망감에서 지금 국민의당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국민의당이 민주당하고 연정이든 통합이든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이게 참 기묘한 게, 제가 바른정당 계신 분들하고 좀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하고 다시 합당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상대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약에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의 연정이 성사가 된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선거 제휴나 합당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이 정체성을 그냥 유지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정계 개편 합당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어떤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서는 새 지도부에서 그런 정치적인 쟁점들을 잘 정리해야 한다는 아까 유창선 박사님 발제에도 동의를 합니다. 참고로 이제 작은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른정당하고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 현실적이지도 않고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의 매우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저는 대북 정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떤 명분을 갖다 붙여서 거기하고 뭐 합당을 한다거나 정계 개편을 해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호남에서 지금 상당히 정당 국민의당 지지도가 굉장히 낮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 국민의당은 어떤 정당이다라는 답변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호남 유권자들한테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의당의 미래도 참 쉽지는 않겠다, 이런 관측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민의당 필요한 정당인가 묻지 마시고요. 국민의당은 필요하다라고 출발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정당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 토론문에 써놨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국민에게 호소하지 마시고 국민의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쪽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얘기 뭐 다 하셨던 얘기니까 뭐 굳이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민련은 대단한 정당이었습니다. 그죠? 탄탄한 지역 기반이 있었고 거의 대선 주자급인 JP라는 충청에서는 뭐 맹주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멸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정말 양쪽 다 지금 위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의 지난 총선에서 호남 지역에서 약진한 이유, 호남 홀대론, 그걸 바탕으로 한 반문정서 상당히 의존했죠. 지금 있습니까 그게? 그걸 의식해서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폭탄을, 예산폭탄이 아니라 인사폭탄을 호남 지역에 쏟아붓는 이유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대표가 굳이 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도 국민의당을 자꾸 소멸의 길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것 같으니까 정말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김태일 교수 그러셨죠. 반응성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당이 위기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정동영 의원께서 아마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이런 토론도 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요. 조금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역적 또 인물론 또 도덕성 이런 거에서 다 위기의식을 정말 느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반응성이 없을까?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속된 말로 그런 얘기합니다. 그 추장만 있고 인디언이 없다고. 지금 그 의원님들 뵈면 뭐 대선 주자급 내지는 당대표급 의원들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그 초선 의원들도 보면 거의 중진급이에요. 그죠?
이런 때는 초선들이 되게 나서가지고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초선들이 나서가지고 뭔가 당을 개혁해야 한다고 막 정풍운동이 일어나고 뭔가 난리법석을 치고 해가지고 역동적인 그런 어떤 이 물결을 일으키는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추장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주제를 정동영 의원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게 참 난감합니다. 정말. 뭐 이게 역동성을 일으킬 만한 그런 어떤 초선들이 안 보여요. 옛날에 뭐 신한국당 무슨 뭐 한나라당 이런 시절에는 되게 당이 위기에 처하면 막 초재선들이 나서가지고 뭔가 당을 개혁해야 한다고 어떤 사람 물러나라 이런 거 하시잖아요. 정동영 의원께서도 과거 그때도 소장파는 아니셨는데 뭐 정풍운동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보입니다. 이 국민당이 뭔가 그런 게 지금 나와야 될 시기인데 없습니다. 여기 지금 뭐 가치 추구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 이일영 교수께서도 이제 발제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뭐 지역 인물로 승부하기 어려우니까 혁신적 중도주의 제3의 길 논의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과연 그런 것들이 국민에게 얼마나 먹혀 들어갈지는 잘 미지수입니다. 솔직히 그런 것들을 뭐 새로운 가치를 추구한다고 해서 아까 이일영 교수께서도 뭐 혁신적 중도주의 말씀하셨는데 좋은 얘기입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나 과연 우리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정치 담론으로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먹혀 나갈까 저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 현실적인 대안제시 정당으로 적극적으로 좀 활동해야 한다. 이거 일단은 조금 미지근한 얘기지만 해놨는데요. 뭐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부 인사, 뭐 정부 조직법 논의, 추경 이런 데서 국민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이 풀려나갔구나 하는 걸 국민들에게 뚜렷하게 각인을 시켰어야 되는데 뭐 머리 자르기 이런 매몰되어 가지고 미처 좀 그런 것에 조금 존재를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생각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아마도 이제 증거 조작 사건은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지요?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주 의원도 이제 뭐 참고인 신문에서 더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대선에서 있었던 일은 이제 묻고 앞으로 가자 하셨으니까 검찰도 더 이상 이제 뭐 그거 가지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뭐 증거가 앞에서 안 나오니까 그런 거죠. 이제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머리는 온전해 됐으니까 머리는 보존됐으니까 뭘 할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뭐 현실 정치에서 국민의당이 존재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국회 운영이 이제 있죠. 여기서도 그 증세 문제, 지금 극단적 양극화 문제 심각하겠지만 뭐 다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뭔가 국민의당이 존재가 필요하다. 이걸 국민들에게 스스로 입증해내는 수밖에는 별다른 의미가 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 전국 이슈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검찰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면 국민의당의 전체적인 의미에서 뭔가 일종의 씹김굿 필요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정말 이거 털고 가는 모습, 국민의당 뭔가 이렇게 하는 뭐 전체 의원들 모여서 좋고 전체 뭐 의원들, 당협위원장들, 뭐 당원들까지 다 모여서 한 차례 뭐 석고대자 하는 모습, 이런 아까 유창순 막 다 말씀하신 비슷한 저도 그런 생각, 털고 가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문제지만 안철수 전 대표의 관계도 재정립할 분명하게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정쩡하게 하지만 안 되고요. 털고 가는 모습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뭐 이것도 저 동의하는 문제 중에 선거제도 개헌보다 어렵지만 다당제를 확실하게 정립시키기 위해서 국민의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당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캐스팅 보트란 말 쓰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자 뭔가 이 전국 이슈를 하기 위해서 우리 다당제를 적착시킬 선거제도 논의하자. 그러면 지금 다른 정당들이 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큰 틀에서 이제 개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 하면 좋겠는데요. 저는 성한용 기자께서 이렇게 아까 얘기하셔서는
저도 이 말을 여기다 넣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너무 조금 뜬금없는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저는 바른정당과의 적극적 연대 내지 또는 적극적으로 합당까지도 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지나면 정말로 저도 양당 모두가 소멸의 과정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하나도 못 내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뭔가 단일화를 하든 뭔가 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간판 달고 나가서 성공할 단체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른정당 간판 달고 나가서 성공할 단체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뭔가 선거 연대든 뭐든 하겠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흡수되는 과정밖에는 더 있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자민련도 그렇게 그런 길을 갔는데, 저는 그렇다면 정동영은 자주 말씀하시죠. 담대한 발상의 전환. 심지어 DJ 편압도 했지 않습니까? 유신의 가장 큰 피해자가 유신 본당하고 손을 잡아서 결국 정권 교체까지 해낸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런 정도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명분도 좋습니다. 영남과 호남의 연합, 그죠?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연합. 남북 문제도 있을 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J 편압에서 그런 걸림돌이 안 됐나요? 앞으로 집권하겠다는 그런 정도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걸 위해서 작은 차이는 극복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합당까지도 고려한, 당장 만나서 결혼은 안 되니까 데이트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성견례도 하면서 이런 식의 어떤 다당제 필요성, 국민의당 필요한가만 하지 말고 다당제의 필요성, 이걸 놓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합동 연찬회, 합동 세미나 좋지 않습니까? 그죠? 선거구제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합동 세미나 이런 거 하면서 서로 간도 좀 보고 서로 지금 얼굴도 익히고 서로 공통 분모가 무엇인가,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연대, 연합, 그리고 정말 나가면 서로 원심력이 작용하는 걸 뭡니까? 이 앞에 저 오늘 보니까 이 앞에 이 표지가 아주 대단히 시사적입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렇게 손을 잡아야 여기 회오리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안 휩쓸려고 할 거 아닙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성 기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글 얘기 쓸까 하다가 너무 솔직하면 또 무리가 일어날까 봐 안 썼는데 성 기자께서 얘기하셔서 저도 그러면 동의합니다. 자칫하면 내년 지방선거 지나면 끝납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가.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손을 잡고 이 표지처럼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가지 않고 장기적으로 집권하겠다, 함께 해서 영호남 공동정부 구성하자, 이런 거 얼마나 좋은 명분입니까? 그런 거 좀 한다면 저는 다당제 구도가 정착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함께 생존해 나가는 그런 좋은 구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녹취 무슨 조작 사건이고 이게 그 사건 자체가 검찰이 기소하고 말고를 떠나서 매우 심각한 정치적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오늘부로 무슨 수사 종결하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임하는 국민의당 지도부, 그리고 그 대선 당시에 가장 책임이 있었던 두 사람,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당시 비대위원장의 이 사건에 대한 안이한 대응에 대해서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저의 TV 논평은 일관됐습니다. 책임져라. 선출직이 책임지는 유일한 방법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물러날 자리도 없으니 일단 정계 은퇴 선언해야 된다. 저는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늘 얘기하기 때문에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게 당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던지지 않으면 리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당 필요한 당이냐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토론회를 하는데 국민의당에 단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던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
어떻게 당이 살아납니까? 저는 다시 한번 안철수 후보의 정계 은퇴를 촉구합니다. 저는 국민의당이 우리 정당 사상 매우 중요한 존재고 그런 일을 불과 1년밖에 안 됐지만 해냈다고 평가합니다. 그거 제가 1년 전에 4.13 총선 평가할 때 제 방송을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저는 우리 70년 정당 정치사에서 제3당의 존재가 국민에 의해서 선택된 거의 유일한 선거라는 점에서 4.13 총선은 국민의당이 만든 정치혁명의 선거였다. 제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대선에서도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의 후보가 한국당의 후보와 어쨌든 근접전을 벌이면서 2위, 3위 또는 때로는 1위까지도 했었던 이 상황 자체가 우리 대선 사상 없어요. 그런 일이.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이 불과 1년 만에 보여준 두 차례 선거에서 보여준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만들어준 정치혁명의 힘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제가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그 힘을 가졌던 국민의당이 어쩌다가 당의 존립을 스스로 자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까지 됐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도 국민의당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끝없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만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힘이 결국 어디서 왔냐? 그럼 국민의 지지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가지고 그 길로 나가야죠. 거기에서 국민의당의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점에서 지금 정동영 의원이 조금 전에 서완영 기자와 노동일 교수의 차이점과 관련된 쟁점, 저는 따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으면 서완영 기자 입장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1년 전에 사당 체제를 만들어준 국민의 뜻이고 그리고 역사적 흐름에도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게 이념과 정책으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정권을 목표로 해서 뛰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념이나 정책이 다르면 굳이 같이 할 필요가 없죠.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럼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같이 할까 말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저는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를 다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념과 국민의당이 정말 얼마나 다른 것인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다른 것인가? 그러면 따로 가야죠. 저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자면 제 느낌입니다. 제 느낌으로는 바른정당과 훨씬 더 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더 가까울 거예요. 뭐 이념이나 뭐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럼 차라리 같은 거 찾아서 연대할 거면 민주당하고 손 잡으세요. 합당하세요. 다시 들어가세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이 시점에 바른정당과의 연대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무엇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는 정당 활동을 해야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각은 다르지만 같은 야당이라는 이 공통점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사안에 관해서는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나가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민의당이 기반하고 있는 호남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이 전국 정당이었잖아요. 1년 전에 총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의 연망에 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막판에 너무 흥분하는 것 같아서 이혜령 교수가 큰 이게 진짜 거대 담론을 제시하셨는데요. 학계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학문적 정리를 지금 막 해야 될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이 이른바 니오노멀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제 식대로 편하게 얘기하자면 새로운 사회, 새로운 현상, 새로운 정치, 새로운 질서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자, 우리 사회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어요. 그런데 정치가 그것에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 노멀 사회인데 뉴 팔리틱스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총선에서 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정치혁명을 국민의당에다 쏟아 넣었는가? 국민의당이 기존의 낡은 정치와는 다른 뉴 노멀에 대응하는 뉴 팔리틱스를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지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 하겠다고 나서서 표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가 또는 박지원 대표가 보여준 것이 과연 뉴 팔리틱스였냐? 아닌 것 같으니까 국민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의당의 살 길은 다시 뉴 노멀에 대응하는, 뉴 노멀에 조응하는 뉴 팔리틱스를 국민들한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당이 살 길,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점에서 제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뭐 박근혜를 탄핵하고 보수 정권 10년 동안의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이희령 교수가 제시한 뉴 노멀에 조응하는 뉴 팔리틱스를 하고 있는가? 또는 할 것 같은가? 할 능력이 있는가? 저는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국민의당이 열심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뉴 팔리틱스를 할 것 같지 않아, 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국민의당의 뉴 팔리틱스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 뉴 팔리틱스를 짊어지고 갈 사람, 1년 전에 안철수였다면 그러면 지금은 누가 될 거냐? 이게 한 달 후에 있을 전당대회에 리더십을 선출하는 유일한 기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추장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주제를 정동영 의원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게 참 난감합니다, 정말. 뭐 이게 역동성을 일으킬 만한 그런 어떤 초선들이 안 보여요. 옛날에 뭐 신한국당 무슨 뭐 한나라당 이런 시절에는 되게 당이 위기에 처하면 막 초재선들이 나서가지고 뭔가 당을 개혁해야 한다고 어떤 사람 물러나라 이런 거 하셨잖아요. 정동영 의원께서도 과거 그때도 소장판 아니셨는데 뭐 정풍운동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보입니다. 이 국민당이 뭔가 그런 게 지금 나와야 될 시기인데 없습니다. 여기 지금 뭐 가치 추구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 이일영 교수께서도 이제 발제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뭐 지역 인물로 승부하기 어려우니까 혁신적 중도주의 제3의 길 논의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과연 그런 것들이 국민에게 얼마나 먹혀 들어갈지는 잘 미지수입니다. 솔직히 그런 것들을 뭐 새로운 가치를 추구한다고 해서 아까 이일영 교수께서도 뭐 혁신적 중도주의 말씀하셨는데 좋은 얘기입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나 과연 우리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정치 담론으로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먹혀 나갈까 저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 현실적인 대안제시 정당으로 적극적으로 좀 활동해야 한다. 이거 일단은 조금 미지근한 얘기지만 해놨는데요. 뭐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부 인사, 뭐 정부 조직법 논의, 추경 이런 데서 국민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이 풀려나갔구나 하는 걸 국민들에게 뚜렷하게 각인을 시켰어야 되는데 뭐 머리 자르기 이런 매몰되어 가지고 미처 좀 그런 것에 조금 존재를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생각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아마도 이제 증거 조작 사건은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지요?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주 의원도 이제 뭐 참고인 신문에서 더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대선에서 있었던 이런 이제 묻고 앞으로 가자 하셨으니까 검찰도 더 이상 이제 뭐 그거 가지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뭐 증거가 앞에서 안 나오니까 그런 거죠. 이제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머리는 온전해 됐으니까
머리는 보존됐으니까 뭘 할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뭐 현실 정치에서 국민의당이 존재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국회 운영이 이제 있죠. 여기서도 그 증세 문제, 지금 극단적 양극화 문제 심각하겠지만 뭐 다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뭔가 국민의당이 존재가 필요하다, 이걸 국민들에게 스스로 입증해내는 수밖에는 별다른 의미가 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 전국 이슈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검찰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면 국민의당의 전체적인 의미에서 뭔가 일종의 씹김굿 필요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정말 이거 털고 가는 모습, 국민의당 뭔가 이렇게 하는, 뭐 전체 의원들 모여서 좋고, 전체 뭐 의원들, 당협위원장들, 뭐 당원들까지 다 모여서 한 차례 뭐 석고대자 하는 모습, 이런 아까 유창순 박사 말씀하신 비슷한, 저도 그런 생각, 털고 가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문제지만 안철수 전 대표의 관계도 이번에 여러 가지 설화 등등을 보고, 그 사건 자체는 뭐 작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걸 관리해내는 국민의당 내부의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최근에 보고 많이 실망을 해서 아마 정당 지지도가 많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40석 의석을 가진 굉장히 중요한 제3정당입니다. 그래서 이 정당이 지금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맞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주승용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하시던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소멸해 가는 과정, 그런 길을 걸을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하신 것이 저는 좀 냉정하고 현실적인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방과 관련해서 그냥 간단히 제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해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햇볕 정책은 김대중 이렇게 떠올리고요. 그 당시에 뭐 기초생활보장, 이것도 그건 김대중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군 출신들의 어떤 독재 체제, 이것은 김영삼, YS가 끝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통해서 권력과 정치 권력과 돈을 둘 다 가질 수 없게 한 사람은 김영삼이다, 이제 이렇게 기억들을 하죠. 또 마찬가지로 북방 외교는 노태우가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또 한미 FTA 체결을 노무현이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죠. 이게 이제 어느 정당이 했다라고는 사실은 잘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무슨 정치 의식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이제 발제하신 분들께서 깃발 얘기를 하셨는데, 중요합니다. 정당은 깃발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그 깃발을 대통령감, 대선 후보가 누구냐로 그 깃발을 좀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맞고 있는 위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깃발이 없다. 즉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내리막길을 아주 심하게 걷기 시작하면서 국민의당의 깃발, 즉 지도자, 차기 대통령감이 과연 누구냐, 지금 없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그 실망감에서 지금 국민의당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국민의당이 민주당하고 연정이든 통합이든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이게 참 기묘한 게, 제가 바른정당 계신 분들하고 좀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하고 다시 합당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상대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약에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의 연정이 성사가 된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선거 제휴나 합당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이 정체성을 그냥 유지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정계 개편 합당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서는 새 지도부에서 그런 당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만들었던 통일국민당이 그해 총선에서 31석을 차지했었고요. 12월 대선에서 실패했습니다. 득표율이 16.3%에 그쳤고요. 정재영 씨가 스스로 통일국민당을 이렇게 막 당사를 막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산시켰던 것 기억이 나실 겁니다. 물론 통일국민당이라는 당의 법통 자체는 몇 년이 조금 더 갔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사실상 소멸해가는 그런 운명을 맞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3정당으로 의미 있는 어떤 존재감을 과시했던 정당은 김종필 총재의 자민련입니다. 1995년 YS하고 정치적 갈등 끝에 탈당을 해서 자민련을 창당을 했고요. 충청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95년에 강원도까지 광역단체장을 당선시켰고 기초단체장을 무려 23명이나 당선을 시켰습니다. 또 1996년 총선에는 더 당세를 키워서 대구 경북까지 지역구 진출을 해서 무려 50석을 차지했습니다. 또 1997년 김대중 총재의 국민회의와 함께 DJP 연합으로 해서 정권까지 잡았죠. 그 장관의 절반 정도를 자민련 출신 정치인들이나 자민련 추천 관료들이 차지했던 것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총선에서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했고요. 국민회의에서 의원 구워주기라는 전무후무한 그런 정치공학적 처방으로 연정을 이어가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연정은 깨졌고 2004년 총선에서 참패했고 그 이후에 서서히 이제 소멸을 해갔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민련의 제3정당으로서의 성공은 충청 지역주의 또 대구 경북에서 일어났던 반김영삼, 반YS 정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김종필이라는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3정당으로서의 존재가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치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옳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조금 냉정하고 차가울진 모르겠습니다만 이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는 굉장히 일천하고요. 유럽이나 미국처럼 아주 오래된 정당 정치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 다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의 창당과 지금 대선 이후의 과정도 그런 우리나라의 좀 저열한 아직은 좀 수준이 높지 않은 정당 정치 현실에서 파악하는 것이 정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표하고 갈등 끝에 탈당을 해서 만드는 것이 국민의당이었고요. 총선에서 호남 지역구를 거의 휩쓸면서 38석을 차지했고 또 어떤 새로운 합리적인 유권자층 또 새누리당의 공천에 환멸감을 느낀 합리적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대거 흡수해서 제3정당으로서 아주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에서 실패를 했고요. 또 그 이후에 최근에 그 제보 조작 사건을 통해서 또 뭐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현주 의원 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국민의당 내 자유 경쟁을 위한 담대한 자세와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당도 역시 그 내부적으로 역동적인 이 경쟁의 장이 앞으로 마련이 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당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뭐 특정인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당 또 특정인의 어떤 대권 도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당 이렇게만 인식이 돼가지고는 공당으로서 신뢰가 지속되긴 어려울 겁니다. 공당은 누가 있건 없건 누구의 정치적인 부침이 어떻게 되건 지속 가능한 정당이라는 신뢰를
국민들이 가질 때 그 당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지지가 이제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번 전당대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이 국민의당이 이 내부적으로 이 리더십을 둘러싼 보다 담대하고 역동적인 자유 경쟁, 이것이 공인이 되고 서로가 이거를 받아들이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그런 이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국민의당 현재 그 추락된 그 위기, 이 상황에서는 정말 국민의당이 어떻게 해야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지금까지 왜 낡은 중도로 그 인식이 돼 왔었는지, 어떻게 해야 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국민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인지, 아마 이거는 정치공학을 넘어선 그런 더 담대한 이제 발상들이 요구된 거 아닌가 하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우리 이제 성한용 우리 대기자께서는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이 토론문에 밝혀 놓으셨어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셨는데, 그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 민주당과의 관계, 제도 개편, 이런 구체적 과제와 관련해서 토론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급적 압축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의당 필요한 정당인가? 라는 매우 도발적인 제목의 토론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다당제하고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당 이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어떤 그 국가 규모나 이 복잡다단한 그 사회 발전 때문에 더 이상 양당제로 가서는 곤란하다, 다당제가 필요하다라는 여러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또 합의제 민주주의 필요하다 해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과연 국민의당이 지금 필요한 정당이냐, 여기에 대한 그 답변을 제가 드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당이 과연 필요한 정당이냐 아니냐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유권자들입니다. 이건 과거의 전례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사람들이 여당, 야당이라고만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이승만 때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니까 갈아봤자 소용없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 여당, 야당만 있었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의미 있는 제3정당이 출현했던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1992년 정주영 현대 회자 정치적인 쟁점들을 잘 정리해야 한다는 아까 유창선 박사님 발제에도 동의를 합니다. 참고로 이제 작은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른정당하고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 현실적이지도 않고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의 매우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저는 대북 정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떤 명분을 갖다 붙여서 거기하고 뭐 합당을 한다거나 정계 개편을 해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호남에서 지금 상당히 국민의당 지지도가 굉장히 낮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 국민의당은 어떤 정당이다라는 답변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호남 유권자들한테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의당의 미래도 참 쉽지는 않겠다, 이런 관측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국민의당 필요한 정당인가 묻지 마시고요. 국민의당은 필요하다라고 출발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정당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 토론문에 써놨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국민에게 호소하지 마시고 국민의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쪽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얘기 뭐 다 하셨던 얘기니까 뭐 굳이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민련은 대단한 정당이었습니다. 그죠? 탄탄한 지역 기반이 있었고 거의 대선 주자급
인 JP라는 충청에서는 뭐 맹주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멸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정말 양쪽 다 지금 위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의 지난 총선에서 호남 지역에서 약진한 이유, 호남 홀대론, 그걸 바탕으로 한 반문정서 상당히 의존했죠. 지금 있습니까 그게? 그걸 의식해서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폭탄을, 예산폭탄이 아니라 인사폭탄을 호남 지역에 쏟아붓는 이유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대표가 굳이 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도 국민의당을 자꾸 소멸의 길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것 같으니까 정말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김태일 교수 그러셨죠. 반응성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당이 위기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정동영 의원께서 아마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이런 토론도 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요. 조금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역적 또 인물론 또 도덕성 이런 거에서 다 위기의식을 정말 느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반응성이 없을까?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속된 말로 그런 얘기합니다. 그 추장만 있고 인디언이 없다고. 지금 그 의원님들 뵈면 뭐 대선 주자급 내지는 당대표급 의원들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그 초선 의원들도 보면 거의 중진급이에요. 그죠? 이런 때는 초선들이 되게 나서가지고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초선들이 나서가지고 뭔가 당을 개혁해야 한다고 막 정풍운동이 일어나고 뭔가 난리법석을 치고 해가지고 역동적인 그런 어떤 이 물결을 일으키는데